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도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지 않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 소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네, 소원,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요한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 아니요. 저도 수연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 2년 신혼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젊은 편이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종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 장모님을 더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미래를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정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겠죠. 장모님을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미혼 남성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소꿉 친구였는데 여자입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친구라서 임신도 같은 시기에 하고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중에 크면 둘이 결혼을 시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무래도 태어나서부터 친구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그냥 정말 가족 같은 친구지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방에서 잠도 같이 자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친구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친구도 저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항상 옆에서 같이 술 마셔주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우리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뽀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웃긴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우리가 입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깊은 키스까진 아니었고 그냥 뽀뽀였어요.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여기서 그녀가 제 스킨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여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진 않았어요. 서로가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둘 다 좋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술도 술이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뽀뽀를 하고 나서 둘 다 어색해했지만 그녀도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군대 입대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이라 사귀자는 말은 차마 못하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두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와서 항상 만나서 예전처럼 놀았어요. 마치 그 뽀뽀 사건이 없는 일인 것처럼 어색함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군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전역하고 나면 진지하게 고백하고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저를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서로 어느 정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가 된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키도 165 정도의 늘씬한 몸매였고 얼굴도 대부분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귀엽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친구나 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까진 한 번도 의식한 적 없는데 남들이 다 그녀가 예쁘다고 하니까 정말 이쁘긴 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엇갈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 엇갈려 갔습니다. 저도 바로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었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했지만 둘 다 동시에 솔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우린 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연락을 뜸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둘이 술도 마시고 손잡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냥 친구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술을 진탕 마신 날에는 그녀도 저도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를 하고 아는 적도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서로를 강하게 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사귄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애인에게 걸려서 헤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린 그저 친구 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오랜 친구고 키스 정도, 술 먹고 스킨십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아무래도 서로 원하고는 있지만 만약 사귀게 되었다가 헤어지면 정말 우리 관계는 끝이라는 생각에 둘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지금의 남자를 만나고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이었고 결혼을 결심한 이 친구를 이제 정말 친구로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남자도 직업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독한 의처증이었고 제 친구가 회사 생활하면서 연락하는 남자들도 못마땅해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끔 손찌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편의 의심의 대부분은 바로 저를 향한 의심이었어요. 제가 자기 아내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 남자가 의심을 하든 말든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주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저와 단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술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항상 그녀가 울면서 끝이 났어요. 그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도 좀 답답했어요. 기왕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결혼하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싶더라고요. 헤어지라고 하면 이혼하기 무섭다고 하고 남편이랑 살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갔고 얼마 전에 그녀가 또다시 제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서 징징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혼해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혼녀로 혼자 살기 너무 무섭다면서 저보고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든 뭐든 다 내가 책임지고 평생 데리고 살 테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와 그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똑바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랬더니 그녀가 놀란 토끼눈이 되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나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또 너무 예뻐 보였어요.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 20대 초반에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예뻐 보여서
그녀가 유부녀인 것도 있고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키스를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건 보통 술 먹고 서로 삘 받아서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키스라면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도 사실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부터 서로의 집에는 자주 놀러 갔었지만 그날 그녀를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이미 우리는 소꿉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우리 집에서 같이 눈뜨고 그녀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그녀가 친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줬고 그 뒤로 남편과 바로 이혼 진행을 하더라고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도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었지만 저와 정식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화를 풀고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혼수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도 있고 혼수도 있고 이제 그냥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멀리 돌아오고 비록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맞는 짝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서 맛본 손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일반 사무 업무도 보지만 의류 관련 물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종종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작업할 만하지만 바쁜 시즌에는 물류량도 많아져서 가끔씩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시즌 의류 촬영건으로 바닷가 쪽으로 촬영을 가는데 열흘 정도 출장을 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선발대가 먼저 출발해서 사진 촬영 장소를 먼저 셀렉하고 그 다음 팀이 의류랑 장비 준비해서 내려와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입사 동기 한 명이랑 같이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했고 잡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방 출장을 올 때면 여행을 온 기분도 들고 좋았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촬영 장소로 적합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구이에 술이나 한잔 할 생각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와, 이게 입사하고 얼마 만의 여유냐? 바다 보면서 조개구이라니 너무 좋다. 그니까 이런 게 힐링이지. 맨날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어. 급여 인상도 안 해주면서 부려먹기는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남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 맨날 야근해 출장해 죽겠다. 그래도 너는 남자친구라도 있지. 난 연락하는 남자도 없어서 얼마나 외로워 죽겠는데. 하긴 이렇게 지치다가도 남친이랑 뜨거운 밤 보내고 나면 피로가 싹 풀려서 좋은데 우리 불쌍한 민정이 어쩌나? 야, 남자친구 있다고 지금 약 올리냐? 이 언니 남자 못 만난 지 지금 2년도 더 넘어서 슬프다고. 알겠어.
장난이야, 장난. 출장 끝나고 올라가면 남자 소개시켜줄게. 요즘 연애 안 하더니 너 히스테리가 너무 늘었어. 진짜지?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줘야 된다. 이 언니도 연애 좀 찐하게 해보자. 그렇게 입사 동기 친구랑 소주 한잔하며 조개구이에 바다를 안주 삼아 먹다 보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가서 과하게 마셨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잡고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팀원들이 왔어요. 이제 가져온 짐을 가지고 나르는데 아직 숙취가 덜 깬 건지 덤벙대다 허리랑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네 이런 느낌으로 잠깐 통증이 있다가 조금 쉬니 괜찮았었는데 계속 물건을 옮기고 몸을 써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오더라고요. 일단 촬영 때 입을 의상이랑 소품들을 다 정리해 놓고 얘기를 하고 병원을 가려고 나왔어요. 촬영할 때 저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동기한테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검색을 하고 시내 쪽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서 나갔는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다들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기다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돌아 들어오면서 슈퍼가 보이길래 여쭤봤어요. 혹시 진료 빨리 볼 수 있는 정형외과가 어디 있는지요? 그러니 안쪽으로 들어가면 병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까지 나가기 힘드신 분들이 주로 가는 병원이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알려주신 곳으로 가보았어요. 확실히 시내보다는 한적하더라고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간호사 같은 분이 계셨고 저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대기는 제 앞에 한 분이 있고 없었어요. 빨리 진료 보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점심시간이 걸려 진료를 볼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까지 접수를 받고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간호사분을 붙잡고 계속 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료비가 비싸네. 이번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약 좀 넉넉히 주면 안 되냐. 간호사분을 붙잡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잠시만요. 김민정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저는 간호사의 말에 진료실로 들어갔고 간호사분은 할머님이랑 다시 실갱이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셨어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저 허리랑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아파서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병원이라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틀 정도는 쉬시는 게 좋아요. 옆쪽에 물리치료실로 가서 누워 계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에 옆쪽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선희씨, 먼저 식사하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 저 그러면 시내 다녀와야 돼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올게요. 자, 전기치료하고 몸찜질팩 해드릴게요. 네. 의사쌤은 제 다리랑 허벅지 쪽을 쓸며 치료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는지 쌤 손길 하나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남친 없이 외롭게 있다 보니 굉장히 민감해졌나 봅니다. 죄송해요.
너무 간지러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인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의사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병원이라 늙은 할아버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30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훈훈하게 생긴 의사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나 봐요. 저는 손길에 일부러 좀 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의사쌤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치료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제 말 한마디로 인해 저희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 손길 하나로 저를 저 멀리 보내버리는 의사쌤 덕분에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기 10분 전쯤 우리는 모든 걸 끝냈고 간호사분이 들어오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문을 향해 나가니 간호사분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정님! 네? 계산하고 가셔야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찜질하면서 편안해서 잠들었다가 깼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쵸? 치료받다 보면 잠드시는 환자분이 엄청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하세요. 그렇게 저는 결제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다시 그 시골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너무 멀기도 하고 찾아갈 용기가 없네요. 그 병원에 다시 가보는 건 안 될 일이겠죠? 그냥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며 제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해 둬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온 33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하고 2, 3년 일을 배우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저에게 해외 지사에 다녀올 기회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고 폭넓게 업무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니 다녀와 보는 게 어떻겠냐는 부장님 말씀에 저는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보고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해외 지사로 나가는 거고 가서 지낼 곳은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숙소가 있고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하는 1년 동안은 급여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많은 도움이 되니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건 결혼을 약속한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우리 둘 다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장님께 얘기를 듣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부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기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제안? 어떤 건데?
1년 정도 해외 지사 가서 일 배우고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다녀오면 승진도 확실히 될 것 같고 나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1년 동안 자기랑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자기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 해외로 1년 동안? 그게 자기한테는 나가는 게 좋은 거지? 어디로 가는데? 아무래도 좋은 기회이긴 하지. 다녀오면 승진도 보장되니까. 미국 지사로 갈 것 같아. 미국? 너무 멀긴 하다. 그치? 그냥 못 간다고 할까? 아니야. 다녀와. 오빠한테 좋은 기회인데 안 가면 안 되지.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요즘은 영상통화도 잘 할 수 있잖아. 맨날 통화하면 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 갔다가 오면 우리 결혼하자. 1년만 고생해줘. 나는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음식 입에 안 맞는다고 안 챙겨 먹지 말고. 알겠지? 언제 나가는 거야, 그럼? 내일 부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일정 다시 확인해 봐야 해. 아마 한 달 이내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 금방이겠네. 그때 동안 우리 데이트 엄청 해야겠다. 저는 떠나기 전까지 여자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여자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을 했습니다. 도착해서부터 여자친구랑 연락을 했고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많이 바쁘다 보니 전처럼 연락을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힘드니 집 가서는 저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랬습니다. 타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부서에 한국인 동료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느라 술 한 잔도 같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외로운 곳에서 술 한잔하며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 우울감도 찾아오고 힘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걱정과 투정을 부리는데 저는 그걸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안 됐던 거죠. 저도 힘드니까요. 타국 생활이 힘들어 저는 일 끝나고 혼자 바에 가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웬 여자가 다가오더라고요. 옆에 앉아도 돼요? 저는 여자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고 제 옆에는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앉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녀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좋아하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3년간 지내다 와서 한국말을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진짜 한국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타국에서 맘 편히 웃으며 얘기를 할 사람을 만난 게 좋아 들떴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녀는 정말 유쾌하고 또 화끈하고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어요. 그녀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빠른 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녀는 요 며칠 바에서 혼자 술 먹는 저를 보고 생긴 게 너무 자기 취향이라 꼬시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없으면 괜찮다고. 나는 현수랑 오늘 밤에 같이 있고 싶은데 어때? 셸리야, 우리 집으로 갈래? 그녀의 말에 저는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타국 생활에서
제가 유일하게 맘 편히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게 그녀의 옆에 있을 때니까요. 우린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여자친구는 생각도 안 났어요. 외국인 여자는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콜라병 몸매, 그녀와 잘 어울리는 금발머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녀와 저는 밤새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가끔씩 그녀는 제가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으면 저를 괴롭히며 난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귀여운 질투였죠. 영상통화로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난 후면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밤에 열심히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여름 휴가 일주일 정도 쓰고 미국으로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어차피 와도 바빠서 못 본다고 조금 있으면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실컷 보면 되지라고 말하고 여자친구를 못 오게 했어요. 여자친구는 그냥 얼굴 보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으니까 가려고 하는 건데 못 오게 하니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여자친구를 달래주며 정말 바쁘고 비행시간도 긴데 괜히 고생이라며 한국 들어갈 때 선물 사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셀리아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이틀 동안은 온전히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지내면 안 되냐고요. 이대로 보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의 말처럼 여기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외지사로 정식 발령을 내달라고 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자기도 한국 갈 거라며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달래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그녀의 배웅으로 저는 한국으로 출국을 했고 여자친구의 환영을 받으며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우는 여자친구를 보니 참 애틋하면서도 마음이 찡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자친구한테 집중하며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셀리아가 생각이 나서 괴롭습니다. 셀리아와 아직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언제든 제가 원한다면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보고 미국으로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정말 미국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1년 정도의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와의 뜨거운 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의 품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